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어제 맞았지만 기자회견은 열지 못했죠. 검찰 수사가 임박한 상황 때문일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도 향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과연 이어지게 될까요? 관련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죠.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님과 37직 최고위원님들의 취임 100일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어제 취임 100일 메시지 들으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맹공을 폈는데요. 민생과 안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는 뒷전이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메시지 여느 당 대표들처럼 100일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아니고요. 정례회인 최고위 발언에서 밝혔습니다.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기자회견이 아니었던 이유, 이 대표의 발언이 검찰 수사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일 거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대표는 최근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이 된 상태죠. 질의응답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제가 아까 최고위 때 드린 말씀 있으시니까 그걸 보십시오. 네, 이 대표가 스스로 꼽은 지난 100일의 성과요. 민생과 민주의 투 트랙으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정부의 부자 감세에 맞섰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성과는요.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에 유입된 당내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의 기틀을 마련 중입니다. 정당 사상 최초인 중앙당사의 당원존 그리고 국민응답센터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온 상태죠. 11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측근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된 상태죠. 당내에서는 이 대표에게 궁금한 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측근이 구속된 데 대한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이 대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네. 또 민생에 전력해야 될 이런 정치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기자 간담회 같은 것을 가져서 솔직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민생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측근분들 구속 때문에 이렇게 가려주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시나 뭔가 생각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자, 전심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서는 당내 설왕설래가 있죠. 이 대표와 함께 같이 이 취임 100일을 맞은 최고위원들 이 대표를 적극 감싸면서 검찰 수사를 질타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 날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하고 또다시 검찰 대검 국정감사 날 또다시 압수수색하고 정말 도대체 이 방탄 국회가 아니라 방탄 법무부, 방탄 대검 아니었나.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뭐 도어 스태핑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굳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제 예측에는 100일 날 안 했다고 그러는데 뭐 130일 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면 당내에는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한때는 이 대표와의 친분을 과시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박 전 장관은 취임 100일에는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와 별개로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좀 움츠려든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용기를 민주당 당원으로서는 용기를 드릴 필요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틀을 깨고 새로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더 품이 큰 민주당으로 바뀌어야 된다.
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조차 이 분당론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지만요. 대장동 사건에 깊이 연루가 됐다는 게 명약관화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전체 당원과 국민들의 77.77%의 그 압도적 다수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대표로 당선된 분입니다. 그런 뭐 사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뭐 지금 당장에 뭐 바꾸자 뭐 그렇게까지는 당장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공천권에 목을 매는 후진 모습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당이 되면 이러한 투명한 어떤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 MZ세대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 공정성입니다. 이 공정성이 답보가 되지 않으면 당대표한테 줄 서야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처럼 윤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녀야 됩니다. 네, 이 대표를 흔드는 말들 대장동 재판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동 패밀리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 즉 그분과 50억 클럽 관련 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을 정회계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을 법정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이 내용을 기자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던 이 배경에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다시금 그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말입니다. 녹취록을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된 이 전 대표 측의 윤영찬 의원은요. 녹취록이나 자료 전달받은 적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서둘러 냈는데요. 이 남 변호사는 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이 말도 재판에서 부인했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안 먹힌다. 네, CR도 안 먹힌다 이 내용인데요. 이 대표는 앞서 남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방어의 논리로 쓰기도 했었죠.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재판 관련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그로 인한 당내 분열 양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팝콘 각인 듯한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또 예산안 협의까지 이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투트랙이 있습니다. 방탄과 대선 불복 투트랙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하느라고 민주당이 온통 당력을 거기에 쏟고 당 안에 이재명 개인 문제를 왜 당이 방어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내분의 마그마가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 이 대표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고 안보 라인의 최정점, 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이 됐죠. 서 전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성과에 깊이 관여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입을 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각 부처가 판단하고 대통령이 승인한 안보적 결정을 아무 근거도 없이 번복하고 공직자를 구속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는 추락하고 공직사회는 신념으로 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요, 정치 보복이다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 이런 삭제를 한 걸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은요, 현재 민간인 신분이죠.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증거인멸을 우려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요. 민간인 신분이고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합니다.
네, 검찰의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게 될까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다 답을 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있는 이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향해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서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됩니까? 기상청이 날씨 예측을 잘못해서 농부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면 이거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나요?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말 정면 반박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북몰이 한 게 그렇게 잘한 거냐 나는 그게 묻고 싶어요. 우리 국민 명예살인 한 건데 옛날에 임종석 실장은 저랑 같이 뭐 옛날에 학생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저항했던 것 중에 간첩 조작한다고 그렇게 싸웠어요. 군사정권. 똑같은 짓을 해놓고 그런 게 그렇게 자랑스럽냐. 네,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의 마지막 지금 마침표가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본인도 본인이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승인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확인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군 보호를 못한 거고 대통령 책무를 다 못한 거거든요. 네, 검찰의 칼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동시에 겨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공천권 내려놔라 주문까지 서훈 전 실장 구속 후 격화되는 신구 정권 갈등.